여러분의 안전한 자산관리 웰스케어 전문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월요일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648로 아침에 1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해서 갑작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약해지기는 했지만 종가 무렵에 무려 42포인트 하락하는 2591로 마감이 됐죠. 물론 주말에 해외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또 중간에 지난 주말에 특별한 약한 모습들이 감지되지 않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했던 이런 측면들로 볼 때, 물론 지수가 2600대를 단숨에 돌파하고 그동안 누적적으로 개인들의 매물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 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장이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는 있었지만 오늘 그것도 11월 30일 날 급작스럽게 이렇게 빠지고 보니까 비로소 우리가 너무 그동안 지수 오른 거에 대해서 시중에 아무리 유동성이 많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싹쓸이 하다시피 사는 거에 너무 매몰돼 정신이 좀 판단력이 조금 흐려졌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무려 2조 4천억 정도. 물론 그동안 삼성전자라든가 이쪽에 차익을 누린 그런 부분들도 많고, 충분히 매도할 만하게 해서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또 2조 2천억을 전부 다 고스란히 또 받아주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황하면서도 외국인들의 초반에 오를 때는 왜 개인들이 고점에 매도하고 또 약해지면 이튿날 사고 아주 시중에 주식 시장을 거뜬하게 받쳐온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나중에서 더 올라가고 매도 기회를 놓칠 때 참고 참다가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물을 고점에 받아준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좀 기분이 석연치는 않고요. 물론 오늘 MSCI 리밸런싱을 맞이해서 신규로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는 쿠웨이트라든가 인도 쪽의 비중을 패시브라고 그러죠. 인덱스 펀드들을 비중을 높이고 그 반면에 한국 비중은 약 0.3% 정도 축소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그동안 많이 사모았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물론 이것이 과거 8월 31일 우리가 코로나 2차 팬데믹으로 한참 정신이 없을 때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을 매도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시적일지 아니면은 지속될지 여부는 추가로 최근에 하락한 대형주들의 반등 여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움직임 이런 것을 봐가면서 결정을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매매를 하면서도 단순히 대형주라고 그래서 외국인을 믿고 기관들을 믿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줄 것 같지만 그것도 고점에 물리게 되면
상당히 그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그동안 우려했던 것이 조금 현실화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지난 주말 시황했던 그런 특이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월요일 날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몇몇 종목들을 주가의 변동이라든가 향후 관련주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삼형제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이 그 항체 치료제의 허가 임박 소식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 오늘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항체 실험에서 그 셀트리온 회장님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때마다 주가가 반등했다 밀리고 반등했다 밀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강세를 보였던 그런 배경들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그 코로나 백신을 또 참여했던 회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WHO에서는 그 백신 실험을 다시 하라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백신은 마치 개발됐던 것처럼 들떠 있다가 그래도 백신으로는 이제 못 믿겠다. 뭔가 치료제가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중에서도 치료제로 제일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2상, 3상을 성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셀트리온이 대두되다 보니까 셀트리온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오늘 보여주었고요. 기타로는 그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으로는 또 종근당이 또 있었죠.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이거는 또 이것도 기존에 많이 반영이 됐던 이야기인데요. 한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치료제다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신풍제약의 파라맥스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풍제약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반면에 아직까지 뚜렷한 그 임상 결과가 더 진전된 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이게 과거에 이 제약명 이름으로 나파모스타트라고 하는 건데요. 폐질환 치료제, 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그런 약인데 이게 원래는 파스트레르 연구소, 혐오 연구소에서 발견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효능이 렘데시비르의 수백 배 우수하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다시 옛날에 그 관심을 받고 있다가 다시 또 제 관심을 받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 렘데시비르하고 치료법은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 그 항체 항원 우리 코로나의 그 항원이 그 인체에 침투해서 증식을 하는 걸 억제하는 그런 반면에 이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요 무기 코로나의 그 항원의 주요 무기를 무력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러시아에서 임상 2상의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또 관련 제품으로 종목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근당 바이오가 오늘 아침에는 시작부터 이게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비교적 7% 정도 52,900원 주가가 최근에 하락하기도 많이 하락했어요. 지난번에 63,000원까지 상승했다가 한 10% 이상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49,000원대에서 오늘 지금 상한가까지 끌고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치료제로 셀트리온에 버금간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지금 상승 효과를 보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종근당에서
분사되면서 원료 의약품이라든가 제품된 그 의약을 직접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종근당의 가격 부담은 17만 원에 이르는 반면에 종근당 바이오가 상한가라고 해도 6만 4천 원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저가 쪽에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주식수도 540만 주밖에 안 되는데 무려 오늘 800만 주가 됐어요. 이게 최근에 어떤 주도주로 뭔가 확정할 수 없는 그런 그 불확실성이 되는 와중에 그래 이 낙파보험 스타트라고 하는 거에 좀 기대감을 갖고 일단은 상한가로 이것도 장 마감 무렵에 상한가를 붙였기 때문에 어, 시황에서 얘기하듯 우리가 그 마감 무렵에 간신히 상을 유지했던 종목은 이튿날 시초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게 형성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에 붙여놓고 내일 동시효과에 어느 수준이 됐든 지금보다 오늘 종가 상한가보다는 높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으로 매수에 참여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을 보다 보면 BC월드라고 하는 제약이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BC월드도 결국은 그 종근당에 그 나파모모 스타트라고 하는 원료 물질을 또 공급해서 제품을 그 완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우리 과거 KPX 생명과학과 화이자 관련주에 그러다가 그게 그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직접 코로나 백신하고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주가가 또 곤두박질 치는 사례를 봤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 종목은 동화약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화약품도 불과 3일, 4일 전 정도에 11월 24일 날 그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2상을 식품의약국에서 성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연속 하락을 해서 고점 2만 4천 원에서 지금 1만 9천 원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언제든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특별히 동화약품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그 거래량 측면 또는 차트 여러모로 볼 때 과거 치료제로 8월 초에 우리가 3만 4천 원까지 그때는 물론 그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강할 때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24일 날 11월 24일 날 그 임상 이상 통과 뉴스로 2만 4천 원까지 갔던 이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조정폭도 충분히 되고 또 이때 기대감으로 대량 매집했던 이 물량들이 아직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언제든지 요 19,000원대에서는 매수해서 조금 단기간에 홀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여타 그 가격면에서 탄력이 좋은 종목은 또 국제약품으로 알려져 있죠. 국제약품이 최근에 상승 그 분위기도 좋았고 또 거래량 자체도 12,000원대 요 근방까지 최근에 돌파했다가 최근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이거와 관련된 재료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10,000원 근방에서는 국제약품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단 제가 주말에 얘기했던 오늘 대한전선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한번 또 살펴보면서
매매하는 그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론 그 대한전선을 주말에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1.6% 정도 우리가 당일 매매를 할 때 1%에서 3% 정도 상승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보는 그런 가격들 아닙니까? 이것이 장중에 무려 10%까지 10시 반, 물론 30분 단위로 매매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을 장중에 그 접속 매매로 이게 거래가 됐었다면 1710원에서 주가가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그런 조짐이 보였을 때 뭐 일부 투자자들이 충분히 매도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대감을 높게 보다 보면은 이런 종목을 매도 안 하고 또 버틸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이 기업의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도 있고 매각이라는 이런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매물 나오고 또 밀리고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은 되풀이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오늘 그 차트를 보면서 그나마 장중에 하나의 의안을 삼았던 거는 아직 이 매각이라든가 실적 호전 이런 재료들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음봉의 몸통이 다행히 종가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몸통이 상당히 작게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위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1000원을 뚫고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수반됐었고요. 일단은 1차 반등 구간을 1200원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1600원에서 1700원 이 언저리에 불가피하게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처럼 하나 다행인 것은 보통 그 꼭지점, 그러니까 주가의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라고 하는 기준이 얼만큼인가 그거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시초가, 장중에 시초가가 이 음봉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 아닙니까? 이 음봉의 깊이가 시초가와 종가, 저점의 이 길이가 보통 10% 정도면은 10%요. 10%면은 장대 음봉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윗꼬리가 10% 이상 윗꼬리가 많이 올라갔고 또 밑에 아랫꼬리를 바로 되돌림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대로 1550원 정도는 그러니까 15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가격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수세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많이 입증해 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대한항공도 여러 아시아나항공도 장중에 무려 9%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났죠. 그러니까 장중에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당일날 그 9% 정도면 상당한 차익이거든요. 더군다나 비록 저가주의지만 대한전선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10%의 변동이거든요. 이걸 1,500원짜리가 200원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당일날 변동폭이 10%까지 나왔었다. 이 10%면은 항상 뭐 회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일선에서 고객분들이 질문할 때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거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내가 수익을 얼만큼 어느 수준에서 만족할 건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투자자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익을 한꺼번에 어느 종목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당일날 이익이 실현된 거는 적정한 선에서 이익을 실현시키고 또
다음에 또 이익을 나눠서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드림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여전히 차트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비로소 또 이스라엘 그 사하고 그 MOU를 체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장중에 뉴스로 많이 나와서 무려 장중에는 또 5.6%까지 당일날 제가 적정하게 매도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통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매수하고 2%, 3%만 올라도 매도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역시 드림텍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실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역시 또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대개 또 2천만 원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죠. 그래서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장중에 5.8%, 종합주가지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강하게 하락하는 날 2% 또는 5%의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익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중 고점 내가 원하는 적정선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재매수를 노리는 그런 탄력 있는 매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더 좋은 재료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